대단히 수고 많았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아, 피곤하셨어요. 네, 10시에요. 잘 자고 10분 넘었어. 잘 자고 좋은 꿈 꾸세요.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아빠 저기 시계로 지금 10시 10분 넘었지? 넘었을 것 같아. 한 11분 12분 됐을 것 같은데. 안 피곤해? 피곤해. 어제보다 훨씬 늦게 됐다. 그래 늦었으니까 그러지. 할 걸 다 안 해서. 세계로 가는 여행사. 그거 오늘 읽은 거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넓은 세상, 다양한 문화, 세계 여러 나라.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특징과 문화를 살펴보며 넓은 세계에 대한 흥미와 지식을 얻습니다. 아빠 처음에 읽을 때 순서를 바꿔서 읽은 거야? 물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랬나 보다. 이거 몇 건이야? 그 22. 22? 23 있어요. 띵동. 세계 여행사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멍멍씨가 벌떡 일어나 친절하게 맞아요. 어서 오세요. 아주 멋진 외계인 가족이 오셨군요. 어느 나라를 여행하고 싶으신가요? 가족 여행을 가려는데 다른 나라 여행은 처음이라서. 아빠 외계인이 머뭇머뭇 말했어요. 아하, 걱정 말고 저만 믿으세요. 가족 여행에 딱 맞는 나라를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이면 가까운 곳이 좋지요. 어디 보자. 짜잔! 멍멍씨가 여행 안내서를 번쩍 들어 보였어요. 아시아가 딱이네요. 멍멍씨가 팔랑팔랑 책장을 넘겨요. 중국 어떠세요? 우리나라와 가깝고 볼거리도 먹을거리도 차고 넘쳐요. 세상에서 가장 큰 궁궐, 자금성도 있지요. 궁궐이라고요? 아빠 외계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럼요. 얼마나 크고 멋진지 몰라요. 중국. 세계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다. 땅이 넓고 큰 건축물이 많다. 자금성. 세상에서 가장 큰 궁궐로 방이 약 9,000개이다. 네, 벽은- 아기. 이거. 벽은 자주색, 기와는 금색이다. 지금은 박물관이 되어 중국의 보물도 볼 수 있다. 잠깐만. 와, 방이 야 9종이면 겁나 크겠네. 그치?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궁궐이라고. 아. 우와. 이거 만리장성. 세상에서 가장 긴 성벽으로 다 쌓는데 2000년이 걸렸다. 강한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다. 맛있는 요리. 지역마다 색다른 요리가 발달했다. 기름진 음식이 많아서 소화가 잘 되게 차를 곁들여 마신다. 대왕 판다. 중국에만 살아서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되었다. 대나무를 먹으며 잠을 많이 잔다. 자금성은 지붕이 금색으로 번쩍번쩍 빛나고요. 벽은 자주색인데 매우 화려하지요. 온종일 구경해도 다 못 볼 정도로 크답니다. 엄마, 그러면 다리 엄청 아프겠다. 아이가 투덜거리자 멍멍씨는 재빨리 책장을 넘겼어요. 그럼 일본이 좋겠네요. 멍멍씨가 자신있게 추천했어요. 일본은 화산이 많아서 온천도 많아요. 뜨끈뜨끈한 물에 몸을 푹 담그면 온몸이 노글노글 피로가 싹 풀린답니다. 온천에서 수영도 할 수 있나요? 오, 수영! 그렇다면 시원한 바다로 가야죠.
일본, 아시아 동쪽의 섬나라다. 화산이 많아서 온천이 발달했다. 집, 습한 날이 많아서 바람이 잘 통하게 집에 문을 많이 낸다. 습기를 흡수하려고 바닥에 다담이라는 돗자리를 깐다. 맛있는 요리. 섬나라여서 해산물을 재료로 한 음식이 많다. 식초를 넣어 상하지 않게 한다. 초밥, 매실절임. 태국은 아름다운 해변이 많아요. 어때요? 멍멍씨가 책을 쫙 펼쳤어요. 오, 좋은데요? 외계인 가족은 탁 트인 푸른 바다에 감탄했어요. 신기한 구경거리도 많아요. 물 위에 지은 집도 있고, 물 위에 시장도 구경할 수 있지요.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태국, 1년 내내 무더운 나라다. 더위를 피하려고 물 위에 집을 짓기도 한다. 유명한 관광지가 많다. 푸켓. 태국에서 가장 큰 섬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휴양지이다. 아시아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자연 환경이 아름답다. 그런데 꼭 이 중에서 골라야 하나요? 나는 좀 먼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엄마 외계인이 나섰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멍멍씨가 후다닥 책장으로 가더니 책 한 권을 뽑아왔어요. 이번에는 유럽의 나라를 소개할게요. 에취! 유럽 하면 프랑스. 아주 매력적인 나라예요. 우뚝 솟은 에펠탑도 보고 여러 미술관에도 가보세요. 프랑스. 예술의 나라로 꼽힌다. 독특한 건축물이 많다. 세계적인 박물관과 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다. 에펠탑. 건축가 에펠이 만든 탑.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싫어했지만 지금은 파리의 상징이 되었다. 탑 꼭대기에 오르면 파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밤에는 탑 전체가 반짝반짝 빛나서 무척 예쁘다. 루브르 박물관. 세계에서 손꼽히는 3대 박물관 중 하나다. 다빈치의 모나리자 등 세계적인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다. 입구의 유리 피라미드를 원래 궁전이었던 디귿자 모양의 건축물이 감싸고 있는 모양이다. 오르세 미술관. 원래 기차역이었던 곳을 미술관으로 만들었다. 밀레, 마네, 고흐, 고갱, 드가 등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세계적인 미술 작품이 많아요. 눈썹 없는 모나리자랑 비너스 조각상도 볼 수 있지요. 오르세 미술관도 꼭 들러보세요. 밀레, 마네, 고흐 등등 이름만 들어도 아하 하는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있답니다. 멍멍씨의 말이 점점 빨라져요. 이탈리아도 많이 가는 나라예요. 날씨가 화창해서 여행 다니기에 참 좋아요. 이탈리아에 가면 옛 로마의 건축물도 보고 정통 피자와 파스타도 맛볼 수 있지요. 이탈리아, 피자와 파스타가 탄생한 나라다.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다. 콜로세움, 옛날 로마 시대에 지은 원형 경기장이다. 검투사들이 사나운 짐승과 결투를 벌였던 곳. 판테온, 로마의 신들을 모시기 위해 지은 신전이다. 나중에는 무덤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아참, 러시아도 있었지? 그렇게 큰 나라를 까먹을 뻔하다니. 멍멍씨가 얼른 책장을 넘겼어요. 가족끼리 오붓하게 기차 여행도 좋지요.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 벌판을 달려보는 거예요. 또 발레도 보고 성 바실리 대성당에 가면
러시아,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다. 북극에 가까워서 겨울이 춥고 길다. 겨울이 길고 춥다. 시베리아 횡단열차. 드넓은 러시아 땅을 가로지르는 열차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일주일이 걸린다. 열차 안에서 먹고 자고 씻을 수 있다. 열차 간에 열차 간에 침대도 있다. 고전 발레. 토 슈즈를 신고 발끝으로 서서 돌거나 날듯이 뛰면서 추는 춤으로 러시아를 대표하는 공연 예술이다. 마린스키 발레단, 볼쇼이 발레단 등 세계적인 발레단이 있다. 성 바실리 대성당.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있는 오래된 교회당 건물이다. 양파 모양의 지붕이 예쁘다. 지붕의 높이와 크기, 무늬가 다 다르다. 멍멍씨는 화들짝 놀랐어요. 아이가 하품을 하지 뭐예요? 아, 설명이 너무 길었죠? 잠시만요. 멍멍씨는 한참을 부스럭대더니 착착 접힌 커다란 종이를 가져왔어요. 종이를 활짝 펼쳤더니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지도네요. 이 세상에는 나라가 이렇게나 많답니다. 꼬마 손님, 어느 나라에 가고 싶나요? 외계인 가족의 눈이 핑핑 돌아가요. 아이가 지도를 콕 짚으며 말했어요. 아빠, 여기 사자가 있어요. 멍멍씨의 눈이 번뜩여요. 오, 사자를 좋아하니? 그곳은 케냐란다. 케냐는 동물의 왕국이에요. 드넓은 초원에 다양한 동물이 살지요.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에 가면 코끼리, 기린, 얼룩말, 사자 다 만날 수 있어요. 아저씨, 여기는 어디예요? 아이가 가리킨 곳은 미국의 디즈니랜드였어요. 꿈의 공원, 꿈의 놀이공원, 디즈니랜드란다. 동화책에 나오는 마을과 성을 볼 수 있지. 신나는 놀이기구도 탈 수 있어. 멍멍씨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미국도 괜찮겠네요. 가장 큰 도시인 뉴욕에도 가보세요. 빌딩들이 하늘 높이 쭉쭉 뻗어 있지요.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도 보시고요. 그 뒤로도 멍멍씨는 쉬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를 열심히 소개했어요. 지구본을 뱅뱅 돌리던 외계인 가족이 드디어 외쳤어요. 골랐어요. 멍멍씨는 얼른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당장 비행기표를 끊어드릴게요. 여행은 빠를수록 좋거든요. 과연 외계인 가족은 어느 나라로 여행을 떠날까요? 나라마다 달라요. 세계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어요. 나라마다 크기도 다르고 사람들이 쓰는 말과 생활 모습도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땅 모양과 크기가 달라요. 세계 지도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어요. 나라를 구분짓는 국경선이에요. 국경선을 따라 나라 모양을 따보면 땅 모양이 다 달라요. 땅 크기가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어요. 땅의 크기가 가장 큰 러시아는 한반도보다 약 78배나 크지요. 장화 모양을 닮은 이탈리아, 코끼리를 닮은 태국, 호랑이를 닮은 우리나라. 쓰는 말이 달라요. 나라마다 쓰는 말도 달라요. 우리나라는 인사말이 안녕이지만 미국 사람은 헬로우, 케냐 사람은 잠보예요. 세계 친구들과 대화하려면 그 나라 말을 따로 배워야 하지요. 안녕, 헬로우, konnichiwa, 잠보, 니하오.
사는 모습이 달라요. 나라마다 자연 환경이 다 달라요. 남극이나 북극과 가까워서 몹시 추운 나라도 있고, 적도 가까이에 있는 나라는 1년 내내 무척 덥지요. 자연 환경에 따라 생활 모습이 달라져요. 캐나다 북쪽은 북극과 가까워서 겨울에 몹시 추워요. 털옷을 입고 사냥을 나갈 땐 얼음으로 집을 지어요. 사하라 사막이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은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온몸을 천으로 감싸고 낙타를 타고 다녀요. 섬나라 일본은 날씨가 습해요.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도록 식초가 들어간 초밥, 매실절임 등을 먹어요. 세계의 맛을 보여줄게. 넓은 세상, 다양한 문화, 세계의 음식.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지 알아보고 자연 환경에 따라 음식의 재료와 요리법이 어떻게 다른지 배웁니다. 얘들아 안녕. 나는 요리사 루루. 무슨 요리든 척척 만드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지. 자, 좋아하는 재료를 골라봐. 맛있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줄게. 좀 도와줄래? 오늘의 재료, 카레가루, 빵, 소시지, 치즈, 토마토, 올리브, 국수, 새우, 고기, 버섯, 홍합, 바질. 노란 국물에 고기랑 채소가 듬뿍. 코를 톡 쏘는 매콤한 냄새. 바로 카레 가루에서 나는 냄새야. 카레 가루는 매운 향기가 나는 여러 가지 양념을 섞어서 만들어. 먼저 고기나 채소를 익히다가 카레 가루를 넣어 끓이면 독특한 맛과 향의 인도 카레 완성. 난을 카레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 인도의 전통빵 난. 카레 가루의 주 재료 강황. 카레를 노랗게 만들어. 독특한 냄새. 소시지가 주렁주렁. 파프리카가 콕콕. 줄줄이 소시지. 수제 소시지. 말랑말랑해. 하얀색 소시지. 훈제 소시지. 길쭉한 소시지. 뽀득뽀득 쫄깃쫄깃 맛있는 소시지. 더 맛있게 만들어 볼까? 소시지를 노릇노릇 구워서 케첩을 쭉쭉, 카레 가루를 톡톡. 이 요리는 독일의 커리 브루스트야. 새콤달콤 짭짤한 맛이 최고지. 감자튀김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곱게 간 고기에 소금, 후추를 섞어서 동물 창자에 꾹꾹 넣고 연기에 익혀 말리면 소시지 완성. 빵 사이에 좋아하는 걸 착착착. 동그란 빵 사이에 차곡차곡 재료를 넣으면 햄버거. 길쭉한 빵 사이에 소시지를 끼우면 핫도그. 모두 빨리 만들어서 간편하게 먹는 미국 음식이야. 핫도그에 케첩은 네가 뿌려볼래? 듬뿍 뿌릴래. 피클도 넣을까? 먹고 싶은 걸 더 넣어도 좋아. 계란, 고기, 치즈, 치즈 핫도그, 고기 핫도그, 계란 핫도그. 올리브, 토마토, 치즈, 양파, 오이, 피망. 싱싱한 채소에 올리브 기름을 콸콸콸. 다음 요리는 그리스의 그릭 샐러드. 샐러드는 채소나 과일에 소스를 넣고 버무린 음식이야. 아삭아삭한 신선한 채소에 동글동글 올리브, 짭짤한 치즈를 넣고 올리브 기름을 듬뿍 뿌리면 끝. 어때? 간단하지? 그리스는 햇볕이 쨍쨍해서 올리브 나무가 자라기 좋아. 올리브는 익을수록 색이 진해져. 둥글럽적한 밀가루 반죽 위에 짭짤한 치즈랑
좋아하는 재료를 올려 구우면 어떤 음식이 될까? 정답은 피자. 피자는 반죽 위에 올리는 재료에 따라 이름이 달라. 어떤 재료를 올릴까? 좋아하는 걸 하나만 골라봐. 피자를 처음 만든 이탈리아에서는 재료를 많이 올리지 않거든. 반죽을 던져서 넓게 펴. 짭짤한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 고소한 치즈를 뿌려. 좋아하는 재료를 올린 다음 버섯, 바질, 가지, 양파. 화덕에 구우면 완성! 이탈리아 국기와 색이 똑같은 피자를 찾아봐. 양파를 올린 치폴라 피자. 바지를 올린 마르게리타 피자. 가지를 올린 멜란자네 피자. 버섯을 올린 풍기 피자. 퍽, 퍽. 아, 새빨간 토마토가 팍 터졌어. 으깨서 던지래. 말랑한 걸로. 그러면 잠깐 놀아볼까? 에스파냐의 토마토 던지기 축제처럼 말랑말랑한 토마토를 골라 휙휙 던져. 아, 이제 그만. 남은 토마토로 멋진 에스파냐 요리를 만들어 보자. 토마토랑 가지가지 채소랑 해산물이 와르르. 홍합, 피망, 사프란, 새우, 양파, 오징어, 마늘, 토마토. 넓적한 냄비에 재료를 넣어 볶다가 뜨거운 육수와 쌀을 넣고 끓여. 국물이 자작자작해지면 뚜껑을 덮고 누룽지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 노릇노릇 파에야. 다 됐나 볼까? 이 냄비의 이름이 바로 파에야야. 냄비 이름을 따서 요리 이름도 파에야. 숟가락을 들고 모두 모여.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 뭐야? 고소한 냄새. 알록달록 예쁘지? 이번에는 중국의 딤섬을 소개할게. 딤섬은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간단한 요리를 말해. 속을 채운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모양도 맛도 다 달라. 먹고 싶은 걸 골라보렴. 요리하는 방법도 가지가지. 바삭바삭하게 튀긴 딤섬, 폭폭 찐 딤섬, 노릇하게 구운 딤섬. 우리는 싱싱한 해산물, 문어, 넙치, 새우, 오징어, 연어. 바닷속 재료로는 일본의 초밥을 만들래. 고슬고슬한 밥에 소금, 설탕, 식초를 섞고 살짝 쥐어서 동그랗게 만들어. 밥 위에 탱글탱글 쫄깃쫄깃 먹고 싶은 해산물을 얹으면 돼. 코가 찡 고추냉이. 재료를 얹기 전 밥 위에 살짝 발라. 어떤 초밥을 먹을래? 골라봐. 오징어 초밥, 문어 초밥, 연어 초밥, 새우 초밥. 고민인걸? 나는 연어 초밥. 나는 연어. 쌀국수, 메밀국수, 실국수, 칼국수, 가락국수, 밀국수. 모양도 굵기도 다른 세상의 국수를 모아왔지. 오늘은 쌀국수로 태국의 팟타이를 만들 거야. 양파로 달달하게, 액젓으로 짭짤하게, 고추도 넣어서 휙휙 볶아. 시큼한 라임도 쭉 짜놓고 땅콩가루 솔솔 뿌려 먹어볼래? 새콤달콤 매콤 짭짤 고소한 맛이 입안에서 한꺼번에 팡팡. 라임 더 넣을래. 솜탐도 여러 가지 맛이 나. 태국 대표 샐러드 솜탐. 이제 맛 좀 볼까?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겠는걸. 이리 와서 먹어봐. 호호 불어서 한 입에 쏙. 난 쭉 찢어서 카레에 푹.
아삭아삭 신선한 맛, 간장에 콕, 새콤달콤 짭조름, 치즈가 쭉 쫄깃쫄깃. 맛있는 음식이 참 많지. 만들어주고 싶은 음식이 아직도 많은데 세계의 맛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불러줘. 갖가지 재료를 가득 싣고 또 올게. 세계 음식 모여라. 나라마다 즐겨 먹는 음식이 달라요. 음식을 만드는 재료와 요리 방법이 모두 다르지요.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만나볼까요? 태국의 팟타이. 태국 요리 팟타이는 볶음 쌀국수예요. 새콤달콤 매콤 짭짤한 맛이 모두 나지요. 태국은 날씨가 덥고 비가 많이 와서 벼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쌀로 만든 국수와 밥 요리가 많아요. 그리스의 그릭 샐러드. 토마토, 오이, 양파 등의 채소에 치즈를 넣고 올리브 기름을 듬뿍 뿌린 샐러드예요. 그리스는 햇볕이 쨍쨍하고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올리브가 잘 자라요. 그리스 요리에는 올리브 열매와 올리브 기름이 빠지지 않지요. 킁킁 고소한 냄새가 나. 일본의 초밥. 초밥은 식초를 넣은 밥을 갸름하게 뭉친 뒤 생선 쪽이나 달걀말이 등을 얹은 음식이에요. 일본은 섬나라여서 날씨가 습해요. 습한 날씨에 밥이 상하지 않도록 식초를 넣고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많이 올려요. 인도의 카레. 인도의 전통 음식 카레는 강황, 생강, 마늘, 후추 등 여러 가지 향신료를 섞어 만들어요. 인도는 더운 나라여서 음식이 금방 상해요. 매콤하고 독특한 맛의 향신료는 음식을 덜 상하게 하고 몸속에 열을 내려 기운을 북돋아주지요. 독일의 소시지. 곱게 간 고기를 매끈한 껍질에 넣어서 만든 소시지는 독일의 대표 음식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춥고 긴 겨울에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저장 음식으로 소시지를 만들었어요. 독일 소시지는 1000가지가 넘을 정도로 종류가 다양해요. 달콤한 간식 시간. 초콜릿, 과자, 아이스크림 모두 우리가 즐겨 먹는 달콤한 간식이에요. 그럼 세계의 친구들은 어떤 간식을 먹는지 알아볼까요? 땡모반. 수박과 얼음을 함께 갈아 만든 시원한 주스예요. 시럽을 넣어 무척 달콤하지요. 더운 나라에 사는 태국 친구들이 즐겨 마셔요. 에그 타르트. 포르투갈에서 처음 만든 파이예요. 밀가루 반죽 안에 달걀 노른자, 생크림 등을 섞어 만든 커스타드 크림을 넣어 구워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지요. 젤라토. 쫀득쫀득한 젤라토는 이탈리아의 전통 아이스크림이에요. 여러 가지 과일, 초콜릿, 견과류, 바닐라 등 넣는 재료에 따라 맛이 무척 다양해요. 쌀 맛이 나는 젤라토도 있대요. 추로스. 추로스는 밀가루 반죽을 긴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 튀긴 에스파냐의 전통 음식이에요. 설탕을 뿌려 먹거나 따뜻한 초콜릿에 찍어 먹지요. 갓 튀긴 추로스는 푹신하고 바삭해서 맛있어요. 마카롱. 마카롱은 아몬드 가루를 넣어 만든 프랑스의 대표 과자예요. 바삭한 과자 사이에 달콤한 크림이 들어있어요. 예쁜 색깔과 동그란 모양이 보기만 해도 입맛을 다시게 해요. 버블티. 대만에서 즐겨 먹는 음료예요. 차나 주스에 타피오카라는 쫄깃쫄깃한 알갱이를 넣어 만들어요. 알갱이를 먹기 위해 보통 빨대보다 훨씬 굵은 빨대로 마셔요. 특별한 밥이 될 거야.
넓은 세상, 다양한 문화, 우리 음식. 우리 쌀로 만드는 다양한 우리 음식에 대해 알아보고 맛과 영양, 정성이 담긴 우리 음식의 뛰어난 점을 느껴봅니다. 따끈따끈 갓 지은 쌀밥 한 그릇, 반질반질 뽀얀 밥알들이 소복해요. 아이, 이건 그냥 밥이잖아. 나는 특별한 밥이 되고 싶다고. 투덜거리던 밥풀이가 폴짝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래, 결심했어. 출발! 밥풀이가 폴폴 부엌을 돌아다녀요. 커다란 김치통을 지나 널따란 도마를 기웃, 높다란 물컵도 기웃기웃. 그러다 물에 통통 부른 쌀알들을 만났어요. 너희는 뭐해? 떡이 되려고 준비하는 거야. 떡이 된다고? 쌀로 떡을 만들어요. 물에 불린 쌀을 곱게 빻아 촘촘한 채에 폴폴 내려요. 탈탈탈. 하얀 쌀가루에 물을 훌훌 뿌려 버무려요. 포슬포슬해진 쌀가루를 기 모른 시루에 앉혀 푹 쪄낸 다음 쿵덕 쿵덕 절구에 넣고 쿵쿵 찌으면 쫀득쫀득해져요. 쫄깃해진 떡을 쭉 늘이면 기다란 가래떡 완성. 가래떡을 어슷어슷 얇게 썰면 둥글납작 떡국점이 되죠. 쭉쭉 쫄깃쫄깃 구수한 떡국. 정성껏 우린 육수에 떡국점을 넣고 바글바글 끓여요. 고기, 고명, 달걀 지단, 김가루 얹어내면 쫄깃쫄깃 구수한 떡국이에요. 설날에 먹는 떡국. 해가 바뀌고 먹는 첫 음식이에요. 그래서 떡국을 먹으면 나이도 한 살 더 먹는다고 이야기해요. 펑. 아, 너희는? 오호, 과자 되러 간다. 어이쿠, 너희 뭐 하는 거야? 요란한 소리에 깜짝 놀란 밥풀이가 물었어요. 펑펑 튀겨서 커다래진 튀밥들이 신이 나서 소리쳐요. 우리는 달콤한 과자가 될 거야. 찹쌀가루에 술과 콩물을 섞어요. 잘 반죽해서 쪄낸 다음 먹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요. 지글지글. 튀밥들아, 조금만 기다려. 바짝 말린 반죽을 뜨거운 기름에 넣어 바삭하게 튀겨내요. 지글지글. 힘내라 힘! 달콤하고 끈적한 조청을 바르고 튀밥을 골고루 묻히면 우리 차례야. 바삭바삭 달콤한 유과. 첫입에 와사삭 씹을수록 쫀득한 유과예요. 누구나 좋아하는 달콤한 맛이지요. 잔칫날, 명절날 층층이 쌓아 상 위에 올려요. 우리 전통과자 유과. 찹쌀 반죽을 말려 튀긴 다음 조청을 발라 튀밥 등에 고무를 입혀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라서 명절이나 잔칫날에 먹었어요. 좋은 냄새가 나는데? 달콤한 냄새를 따라간 밥풀이가 커다란 밥통 속을 들여다보아요. 우와, 여기는 목욕탕? 아니, 우리는 식혜가 되려는 거야. 식혜라고? 와, 여긴 또 뭐야? 먼저 엿기름 가루를 물에 담가 우려요. 맑은 물만 쪽 따라내어 고슬고슬 지어놓은 밥에 부어요. 따뜻한 밥통에서 밥알이 동동 뜰 때까지 푹 삭힌 다음 후루룩 다시 한번 끓여 삭히면 시원하고 달달한 식혜. 달큼한 국물에 밥알이 동실동실.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는 든든한 우리 음료 식혜랍니다. 엿기름으로 만드는 식혜. 보리에 싹을 내어 말린 것을 엿기름이라고 해요. 식혜는 엿기름 물에 밥알을 넣고 삭혀 단맛을 내는 전통 음료예요. 밥풀이는 새로운 친구들을 계속 만났어요. 밤, 대추 넣고 꿀,
간장 버무려 찐 약밤, 수수, 기장, 팥, 콩 넣어 지은 오곡밥, 팥물로 걸쭉하게 끓인 팥죽도 있었지요. 가지각색 요리가 된 쌀 친구들은 모두 즐거워 보였어요. 하지만 밥풀이는 시무룩해요. 나는 어떡하지? 다른 친구들처럼 특별한 밥이 되고 싶은데. 밥풀아, 이리 와. 우리랑 같이 가자. 버섯, 고사리, 콩나물, 달걀이 밥풀이를 불러요. 특별한 밥을 찾는다면 우리가 도와줄게. 밥풀이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따라갔어요. 버섯, 호박, 당근, 고사리는 기름 넣고 달달달, 콩나물, 시금치는 살짝 데쳐 조물조물. 뭐야, 왜 너희만 바빠? 나는? 밥풀이가 입을 내밀며 물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이제 다 됐어. 어느새 후라이가 된 달걀이 밥풀이를 달래며 말했어요. 다 같이 특별한 밥을 만들어 볼까? 친구들이 그릇 속으로 폴짝 하나 둘 착착 누워요. 하하 나도. 밥풀이도 활짝 웃으며 폴짝 그릇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우와, 밥 위에 듬뿍 고명을 얹어 골고루 쓱쓱 비벼 먹는 비빔밥이에요. 정말 특별한 밥이라고요? 모두 다 특별한 우리 쌀 요리. 예부터 내려오는 우리 음식이지요. 한 그릇에 영양이 듬뿍 비빔밥. 밥에 채소와 고기, 양념을 넣어 비벼 먹는 음식이에요. 궁중에서는 골동반이라고도 불렀어요. 밥 위에 얹은 고명이 꽃 모양이라서 화반이라고도 해요. 맛 좋고 몸에 좋은 우리 음식. 우리 집 밥상을 떠올려 보아요.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었나요? 다양한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우리 음식에 대해 좀 더 알아보아요. 밥상의 중심이 되는 곡물 요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부터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벼농사를 많이 지어서 쌀로 만든 음식이 많아요. 쌀 외에도 보리, 콩, 밀 같은 여러 가지 곡식으로 밥이나 떡, 죽, 국수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밥과 반찬을 함께 먹는 상차림. 우리 밥상은 밥을 주식으로 곁들여 먹는 국과 반찬을 함께 차려내요. 곡식과 채소, 육류와 해산물 등 다양한 재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하지요. 한 끼에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고 영양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음식의 맛을 내는 양념, 장. 장은 메주로 만든 우리 음식의 기본 양념이에요. 메주는 삶아 찌은 콩을 빚어 만들어요. 메주를 잘 말려 소금물에 담갔다가 소금물을 떠내 달이면 간장, 남은 메주에 소금을 넣으면 된장, 메주가루에 고춧가루, 엿기름 등을 넣어 섞으면 고추장이 되지요. 오래 두고 먹는 채소, 음식, 김치. 김치는 배추나 무 같은 채소를 소금에 절인 뒤 파, 마늘, 고춧가루 등을 넣은 양념에 버무린 음식이에요. 오래 두면 상하거나 겨울에 맛보기 힘든 채소를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겨우내 먹기 위해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을 김장이라고 하지요. 발효 음식이 발달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일 먹는 김치와 장은 발효 음식이에요. 김치나 장을 담가두면 우리 몸에 좋은 균이 생겨나서 맛과 영양을 높여주지요. 이것을 발효라고 하는데 발효 음식은 소화가 잘 되고 건강에 좋아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콩콩 사회 놀이터. 쌀로 만든 우리 음식. 우리나라에는 쌀을 이용해서 만드는 여러 전통 음식이 있어요. 그림을 보고 알맞은 이름을 찾아 선으로 연결해 보아요. 유과, 팥죽, 떡국, 식혜, 비빔밥.
음식의 맛을 내는 양념. 우리나라 음식은 메주를 발효시킨 양념으로 맛을 내요. 메주로 만든 양념에 메주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구수한 된장, 마요네즈, 매콤한 고추장, 새콤한 케첩, 달콤한 잼, 짭짤한 간장, 콩콩, 사회놀이터, 건강한 우리 밥상. 우리나라는 밥과 국, 반찬을 한 상에 차려 먹어요. 음식 스티커를 붙여서 맛있고 건강한 밥상을 차려보세요.